자, 가봅시다. 일단 이게 미방에서는 좀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 비제차 코시 오일러인데 역연산자 쓰고 싶다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식의 형태는 x제곱의 y2 프라임 플러스 ax의 y의 프라임 플러스 by는 rx다. 에서 원래 역연산자를 못 써요. 역연산자는 좌변이 상수계수여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yc를 구하는 건 어차피 는 0에 대한 해니까 x제곱에 y2 프라임 플러스 axy 프라임 플러스 by는 0을 푸는 거고 그럼 tt-1 해가지고 플러스 at에 플러스 b는 0이다 를 가지고 t를 구해서 t 값에 대해서 우리가 yc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코시 오일러 제차를 푸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yp를 구할 때 론스키안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rx를 일단 떼오세요. 떼오신 다음에 이거 론스키안 때는 나눠가지고 떼우는 게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떼우세요. 그냥 우변을 떼우셔가지고요. 얘를 어디에 태워 보내냐면은 x는 2의 t승에 태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t에 대한 식을 얻으세요. 그래서 이만큼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만약에 역연산자의 공식이 있는 상태라면 변수를 t로 보시고 이 yp를 구하는 것은 fd분의 인데 이 fd는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fd분의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st에 대해서 t라는 변수에 대한 식의 역연산자를 걸어요. 그럼 이제 뭔가가 나올 텐데 이 뭔가를 다시 t는 lnx, 그러니까 이 식을 t의 입장으로 쓴 거죠. t는 lnx에 태워서 돌려오면은 그 결과가 yp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이유는 뭐 구체적인 그런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이만큼의 치환을 함으로 인해서 좌변이 상수계수를 갖게 잠깐 바뀌어 있는 상태가 돼요. 코시 오일러가 아니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좌변은 상수계수, 우변은 t에 대한 어떤 st다라고 했을 때 역연산자가 가능하고 역연산자로 풀어서 임시적으로 t에 대한 식으로서의 yp를 구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했던 치환을 돌려오면은 그게 yp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마지막 주제로서의 이계 미방에서 스킬로 안내할 부분이 됩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거의 모든 비제차 코시 오일러에 대해서는 얘로 잘 풀려주기 때문에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해볼게요. 자, 5번 이만큼에 대해서 특수해를 구하세요 해서 yp만 구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 건데 일단 fd를 구하기 위한 식은 tt-1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은 0이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t가 22 t가 23. 자, 그래서 일단 yc를 구할 수 있고요. yc 뭐 구해보자. c1의 x의 제곱에 c2의 x의 3세.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t-2 곱하기 t-3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yp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걸 떼와요. 떼와서 ln의 x의 제곱을 x는 2의 t승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ln의 2의 2t승이고 2t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yp를 구하기 위한 식은 fd분의 해가지고 가는데 6-5d 플러스 d제곱 yc를 구할 때 보조방정식에 t 대신에 d를 대입하시고 가져오면 돼요. 그럼 6분의 1로 나눠주면은 6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묶어주시고 6분의 5 d에 마이너스 6분의 1의 d제곱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6을 이제 분모에 곱해주면은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t를 해주면 이거 다항식에 대한 그 공식이 있는 상태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6분의 5d까지만 오시고 d제곱부터는 두 번 미분인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1차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은 6분의 1에 2t에 미분한 다음에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면서 3분의 1t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얘를요. t는 lnx에 태워서 오면은 그 결과가 3분의 1의 lnx에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yp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꽤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yp에 대해서 미분하고 6분의 1 대입하세요에 대한 답은요. 미분하면 3x분의 1 될 거니까 숫자 날라가고 그래서 3x분의 1에 6분의 1 대입해 주시면은 2분의 1분의 1이라서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를 푸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yc, yp 둘 다 구하는 건데 여기서요.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x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y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의 y는 x의 3승이다를 써볼 거고 여기 2를 같이 곱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표준형, 이 앞에 개수가 1인 상태로 움직이셔야만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코시 오일러의 비제차가 되면서 yc를 구하기 위한 식은 tt-1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t에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다가 돼요.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t에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다 되면서 1 곱하기 2분의 1 되고 마마 곱해주면은 t가 1과 일단 2분의 1 나와서 yc라고 하는 거는 c1의 x의 1승에 c2x의 루트까지 걸어서 2분의 1승이다.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이 rx를 가져와서 x는 2의 t승에 태워서 보냈을 때 얘는 지금 역연선자 공식이 있기 때문에 yp를 구할 때 fd 분의 그래서 d-1에 d-2분의 인수분의 그 다음에 2의 t승에 대한 역연선자 그럼 t의 개수인 1을 대입해주면은 얘는 0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0을 만들었기 때문에 1팩분의 x, x의 1승인데 그게 t의 1승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대입하시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t승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잘못 가져왔죠? 여기 지금 3승입니다. 얘를 가져오는 거죠. 얘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얘가 3t승이 되고 뭔가 이상하더라. 여기가 3t승이 되면은 이거는 3 빼기 1, 2 곱하기 3 빼기 2분의 1, 2분의 5 되면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는 t는 lnx에 넣어주시면은 이게 5분의 1에 x의 3승이 됩니다. 얘를 이제 yp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yc 플러스 yp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미분해가지고 초기 조건 이용할 겁니다. C1에 자 루트 x 미분하면은 2루트 분의 미분 5분의 3의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y의 제로와 y 1이죠. y 프라임의 1 해주면 그게 제로랑 5분의 2. 그럼 얘는 C1 플러스 C2의 플러스 5분의 1이고 얘는 C1의 플러스 2분의 C2의 5분의 3이 됩니다. 서로 빼주면은 C1, C2를 구할 때 C2가 일단은 넘기고 빼면요. C2가 0이에요. C1이 5분의 1이고요. 그죠? 그럼 딱 됩니다. 그래서 이 y를 완성을 시켜주시고 이 y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y5, 5를 대입. 5를 대입해 주시면은 1 더하기 5 하나 약분 25. 그래서 26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답을 4번으로 찍어줄 수 있겠습니다.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론스키아니법보다 훨씬 더 어떤 계산량이 줄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에 대한 총정리를 해봤다. 3개도 어차피 같은 방법을 쓰는 거고 비슷하게. 넘어가면 연립 미분방정식이 있어요. 일단 제차랑 비제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차는 이 뒤에 더해져 있는 게 없고요. 비제차는 이 뒤에 더해져 있는 게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차에서 이 고유치 고유 벡터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이 풀이해법에 대한 소개. 비제차는 어차피 소거법입니다. 뭐 라플라스 변환이나 등등 방법도 있지만 저는 크레머를 이용한 소거법 정도만 소개를 할 거고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거 미친 듯이 복잡한데 일단 이거 하나 정도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 비제차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제차에서의 고유치 고유 벡터 정도를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다 정도가 됩니다. 자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에요. 연립 미분 방정식이고 자 일단은 미분 방정식의 입장에서 독립 변수가 t 그럼 그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y1, y2 또는 xy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제차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이 제차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행렬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끼인 행렬 A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람다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고유치고 벡터에 대한 풀이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소거법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2y는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5가 되면은 더하거나 빼가지고 소거하잖아.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더 대중적으로 쓸 고유치 고유 벡터에 대한 풀이를 좀 안내를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a에 대한 고유치를 구하세요. 고유치를 람다 1, 람다 2 구할게요. 그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y1, y2라고 하는 이 연립 미분방 정식의 해는 C1의 첫 번째 고유 벡터가 열 벡터 2의 첫 번째 고유치 곱하기 t승 플러스 C2의 두 번째 고유 벡터가 열 벡터 2의 람다 2 t승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거에 의해서 좀 푸는 걸 볼 건데 풀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를요 a라는 행렬을 잡아주면은 y1, y2라는 종속 변수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람다를 구하면 돼요.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5람다 그 다음에 6 빼기 2니까 4가 된다라 보면은 람다가 1과 4가 나오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빼기 1을 걸어주면은 1, 2랑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4에 대응하는 거는 빼기 4를 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 1이면 충분하다. 이건 언제 배웠냐면은 고유치 고유 벡터의 정의에서 배웠으니까 그걸 좀 같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2x2에서의 고유치 고유 벡터를 좀 구해봤습니다. 그럼 따라서 y1, y2라고 하는 해는요. C1의 첫 번째 고유 벡터, 그 다음에 2의 첫 번째 고유치 t승, C2의 두 번째 고유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치 t승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위에 것만 따라갑시다. y1은 C1의 2배의 2의 t승이고 플러스 C2의 2의 4t승이고 아래 것만 따라가면 y2는 마이너스 C1의 2의 t승이고 플러스 C2의 2의 4t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을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 초기 조건이 y의 1의 제로랑 y의 2의 제로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다 해주면 2C1의 C2고 얘는 마이너스 C1의 플러스 C2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서로 빼버리면은 2가 3C1이 되는 거니까 C1이 3분의 2고 그러면 C2는 이게 3분의 2면 3분의 4니까 넘어가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3분의 2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보면 y1의 1과 y2의 1을 더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3분의 C1에 대입을 하겠죠.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빼기 3분의 1의 2의 4승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가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2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2의 4승이니까 3분의 2의 2 마이너스 2의 4승이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답을 뭐 4번이다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고유치 고유 벡터에 대한 풀이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A에서 람다가 모두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고유치 고유 벡터 풀이를 쓰시면 돼요. 고유치 고유 벡터 지금 소개한 거. 근데 람다가 중복됐어요. 근데 V가 어쨌든 나오긴 해. 그 대각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 V가 n by n일 때 n개 나와요. 람다는 중복. 람다는 중복. 근데 그 고유 벡터가 충분. V는 충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유치 고유 벡터 풀이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람다가 허근 또는 V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수적 중복도가 있어가지고 뭐 람다가 중복돼서 중근이 나왔는데 고유 벡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소거법을 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거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y1'을 dy1으로 잡으면 돼요. d는 미분이니까 y2'을 dy2 해서 마이너스 2배 y1 마이너스 2배 y2는 0. 그 다음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3배 y2는 0 해주면 이만큼에 대한 식이
D-2에 y1 마이너스 2배 y2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플러스 D-3의 y2는 0이다. 그래서 적당히 뭐 얘한테 D-1을 곱해서 양변을 더하면 해서 y1 또는 y2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소거법이라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거법에 의해서 y1 또는 y2를 구하고 다시 그거를 기존의 식의 어딘가에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거법에 대한 풀이는 어차피 이쪽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볼 거고, 일단은 이 제차에 대한 걸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좀 욕심이 나면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비제차. 그럼 이 비제차는 뭐냐면은 뒤에 뭔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크레머 공식을 좀 쓸 거고요. 그거에 의한 소거법입니다. 그냥 생 소거법이 아니고 어차피 소거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 y1, y2가 묻어있는 걸 다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고해서 가면은 y1 프라임, y2 프라임이 이렇게 지금 다시 행렬의 형태가 아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D-A11 y1 마이너스 A12 y2 ft. 그러니까 y1, y2가 묻어있는 거 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A1에 y1 D 마이너스 이 프라임은 D예요. 그죠? A22에 y2는 GT라고 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여기서 D 마이너스 A11 12 21 D 마이너스 A22 D야 이거 D. 그다음에 y1 y2 그다음에 ft GT에서 크레머 쓰시면 됩니다. 크레머를 통해서 y1 또는 y2를 구해요. 이게 이제 소거법 자체를 조금 더 간단히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걸 구하고 다시 역으로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만큼 좀 필기해 주시고 지금 참고표 하나, 둘, 세 개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일단은 이 라지 x를 뭐 y1, y2 다 잡아도 좋긴 한데요. xy를 잡을게요. 저는 편의상. 독립변수는 t입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에 대한 식을 좀 보면 x랑 y에 대한 프라임이 5, 9, 마이너스 1, 11에 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6입니다.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5x 플러스 9y 플러스 2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1y에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넘기면 d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9 y는 이고 x 플러스 d 마이너스 11 y는 6. 여기서 만약에 소거법을 쓴다라 치면은 얘한테 이제 d 마이너스 5를 전 곱할 것 같아요. d 마이너스를 곱해서 d 마이너스 5에 d 마이너스 11에 y는 6이 되면은 이거 서로 빼요. 아래에서 위로 빼주면은 d 마이너스 5에 d 마이너스 11에 더하기로 바뀌어서 9의 y는 602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서 이제 크레머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나 y를 둘 중에 하나 구할 건데 그 구한 걸 다시 역으로 대입할 생각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y를 먼저 구할게요. 이 대입했을 때 x를 구하기 쉬워 보여서 그래서 y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만들어주면 d-5에 마이너스 9에 1에 d-11에 xy는 2, 6이다. 해줬을 때 y는 행렬식인데 d-5 마이너스 9, 1 d-11 분의 여기 2, 6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 행렬식을 이쪽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써주면 이만큼에 대한 걸로 d-5에 곱하기 d-11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9 y는 자 곱해요. d랑 만나면 미분입니다. 6을 미분 0이고 마이너스 30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거법 잘못 쓴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d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얘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0이었겠지.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거법 또는 크레머를 써서의 소거법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을 일단 구했고 얘를 푸는 방법은 d제곱에 마이너스 16d에
그 다음에 플러스 6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2니까 이게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y2' 마이너스 16y' 가는 거는 상수 개수를 갖는 이게 비제차입니다. 그래서 yc랑 yp를 구하시면 돼요. y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조방정식이 이 앞에서에 대한 d 대신에 t를 대입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t가 88 나온다고 봤을 때 yc는 c1의 2에 8t승, c2의 t의 2에 8t승이 돼요. yp는 d-8 역연산자. 이거 다항식인가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2에 2에 0t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d에 대입해주면은 64분의 마이너스 32에 곱하기 끝났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y를 확보했는데 y가 c1의 2의 8t승에 플러스 c2의 2의 t의 2의 8t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y를 가지고 x를 구할 건데 우린 다시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y 프라임에 플러스 11y에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y 프라임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에 8에 c1에 2에 8t승에 11y. 잠깐만, 미분 아직 안 끝났어요.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갑시다. 마이너스 붙이고 미분할게요 그냥. 그럼 8 c1에 2에 8t승에 미분하면은 플러스 c2에 2에 8t승 곱함수 미분입니다. 플러스 8t에 c2죠. c2에 곱하기 8t에 2의 8t승이고 이게 미분한 거죠. 그 다음 플러스 11 곱해요. 그래서 11c1에 2의 8t승이고 11c2에 t의 2의 8t승이고 그 다음에 또 11 곱한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 헷갈리니까 좀 지우면서 가야겠다. 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얘랑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3c1의 2의 8t승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2의 2의 8t승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3t의 c2의 t의 2의 8t승이 되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x를 구한 거, x 프라임이 아니라 x를 구한 겁니다. x를 구한 겁니다. 맞지?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y랑 x를 구했으니까 다 날려버리시고 여러분 좀 자리가 좁겠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기 조건 쓰겠지. 그래서 x0는 x0 y0고 그게 뭐였죠? 0일이고 제로 넣읍시다. 일단 제로 넣어주면은 3c1에 마이너스 c2에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c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c1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c2는 3c1에 플러스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9에 2분의 1 더해서 5. 그러면 x1는 x1에 y1이고 그럼 들어가주면은 c1, c2 찾았어요. 그래서 2분의 9에 2의 8승에 마이너스 5에 2의 8승에 1 들어가면 플러스 3, 5, 15에 2의 8승이고 플러스 2분의 1이고 y에 들어가면은 c1이 2분의 3 2분의 3에 2의 8승에 플러스 5에 2의 8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이만큼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2분의 29에 2의 8승 되는 거고요. 이만큼에 대한 거는 2분의 13에 2의 8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얘네요. 1번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최악이죠.
이게 이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서 뭐 대비할 수 있는데 많이 나오면 많이 연습하겠지만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방법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고 시간이 충분한 학교는 좀 풀어볼 만하다. 이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미분방 정식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넘어가면 마지막 날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